한국이 월남전의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이 제조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였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권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의 사장은 자신들이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억을 한다. 나 맥도날드 더글라스 사장은 대통령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무난히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하였다. 커다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진 서류더미 속에 자신이 몸보다 몇 배가 더 커 보이는 책상 위에 앉아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행색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이에 걸린 남루한 양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 차림으로 진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미국 맥도날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 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이 무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메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 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요.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 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손 노름이 아니겠소. 이복의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동안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때서야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카카.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카카,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 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 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박 대통령은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100만 달러라. 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게서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카카.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카카. 대신 조건이 있소.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카카.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 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 돈이요.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 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 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 타양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이 땀과 피와 바꾼 것이오. 그런 돈을 어찌 한 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 반드시 100만 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 전과 사뭇 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요 자식들임을 느끼고 있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 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보였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후임 지도자들 부정부패를 일삼던 이들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 오늘의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헐뜯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대한 지도자, 진정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온 정력을 다했던 박정희 대통령. 요즘 돌아가는 정치판이 박정희라는 분의 향수를 느끼게 만듭니다.